그 여자도 그 남자와 단둘이서 계속 만났더라면 이미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말이 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상하게 남자에 대한 미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남자로 인해서 까마득하게 잊었던 사랑의 불씨를 피워 올리며 짧은 순간이나마 지극히 행복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모래바람. 김선주. 그 여자가 눈을 뜬 것은 감은 눈 속으로 파고드는 환한 기운 때문이었다. 그 여자는 벌떡 일어나자마자 목류병 환자처럼 베란다로 걸어가서 창문을 연다. 창문에 걸려있던 벚꽃가지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화살처럼 베란다 안으로 튕겨져 들어왔다. 그 여자는 뺨을 찰싹 때리는 벚꽃가지를 피해서 고개를 뒤로 젖힌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도 시원스럽게 떠지지 않는 눈꺼풀을 두 손바닥으로 지그시 누른다. 잠시 후 한결 가벼워진 눈꺼풀을 열고 또렷해진 눈동자에 힘을 모은다. 그리고 동공을 더욱 크게 연다. 꽃잎을 활짝 펼친 벚꽃송이들이 봄날의 새벽 전기를 머금고 여자를 향해서 배시시 웃고 있는 것만 같다. 그 여자가 이곳 아파트 1층으로 이사를 왔던 5년 전만 해도 벚나무는 어린 묘목이었다. 그런데 작년부터 베란다 창 높이까지 가지가 뻗치도록 훌쩍 자란 벚나무가 꽃을 무더기로 피워서 꽃동산을 이루며 그 여자 집의 베란다를 화려하게 장식하게 된 것이다. 벚꽃나무는 비록 뿌리는 아파트 정원에 내리고 있지만 꽃은 영락없이 그 여자의 집을 위해서 피어 있는 것 같았다. 작년 봄 어느 날인가도 문득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만발한 벚꽃을 보며 그 여자는 가슴이 벅차올라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넋을 잃고 서 있었다. 마치 권태롭고 메마르기만 한 일상으로 마냥 우울증에 빠져들던 그녀를 위해서 꽃잎을 열어준 것만 같아서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난다. 그 여자는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울까 하다가 곧 도리질을 하면서 벚꽃송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가슴 속으로 서러움과도 같고 환희와도 같은 감정이 울컥 솟구쳐 올라와서 그 여자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살포시 웃는다. 밤사이에 거짓말같이 꽃잎을 연 벚꽃송이들을 보고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남편을 끌고 베란다로 갔다가 핀잔을 받았던 일이 1년 전인데도 바로 엊그제인 듯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이 옆에 내가 웬 호들갑이야. 벚꽃 핀 거 처음 봐? 40이 넘은 여자가 저까지 꽃을 보고 수선을 떨다니. 빨리 밥이나 줘. 출근 시간 늦겠어. 그 여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끼눈을 하는 남편의 모습에 순간 가슴이 돌처럼 굳어졌던 기억이 뇌리에서 꼿꼿이 머리를 들고 일어난다. 그럴 때 남편은 따뜻한 피가 흐르는 인간 같지가 않고 무덤 앞에 서 있는 거무죽죽한 문인석이 인간으로 환생한 것만 같았다. 하지만 오늘은 남편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 벚꽃을 보며 벅차오르는 가슴 속으로 한 남자의 모습이 뚜렷하게 떠오르기 때문이다. 벚꽃이 만발한 곳을 함께 걸으며 까마득히 잊고 있던 열정에 불을 당겨준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여자는 가슴이 꽉 차오르는 것만 같다. 인생이란 벚꽃처럼 한순간에 좋은 시절이 지나고 마는 것이니까 후회 없이 보내야 한다면서 모래가 서걱거리는 것 같은 여자의 가슴 속에 달고 시원한 물이 풍풍 솟아나는 샘을 만들어준 사람. 그 여자는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울렁거리며 얼굴이 확확 달아오른다. 그 여자는 벚꽃 가지를 두 손으로 소중하게 받쳐들고 뺨에 대고 문질러 보기도 하고 코를 벌렁거리며 냄새를 맡기도 하다가 부엌으로 발길을 돌린다. 잠이 깨기 무섭게 식사를 해야 하는 남편의 모습이 불쑥 떠오르자 느긋하게 벚꽃 감상이나 하며 몽환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 여자는 새정신이 번쩍 난다. 북엇국이 바르르 끓어오르면서 구수한 냄새가 솔솔 풍기고 있다.
술을 먹은 다음 날 아침에 쓰린 속을 부드럽게 달래주는 데는 북엇국만한 것이 없다. 남편은 어제 잔뜩 취해서 들어왔다. 세상 만사가 온통 불만투성이인 남편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다가 급기야는 요 위에 먹은 것들을 토해놓고는 코를 골며 잠이 들었다. 속이 뒤집히는 것을 참아가면서 그것을 치우고 옷을 벗기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면서 그 여자는 남편에게보다 자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아무리 부부라 해도 아내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인간이라면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자제력과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여자는 남편의 무례함에 가슴이 차갑게 얼어붙곤 한다. 그 여자는 분주하게 움직이던 일손에서 겨우 놓여난다. 어젯밤에 불려놓은 쌀이며 현미, 콩, 조, 율무를 섞어서 오곡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굴비와 소고기 산적을 구워냈다. 그리고 김치며 갖가지 밑반찬을 차린 식탁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한숨을 내쉰다. 이렇게 격식을 갖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그녀는 점점 부담스럽고 힘이 든다. 남들은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한다는데 우리도 빵과 우유, 과일 등으로 하자고 해보았지만 번번이 남편의 핀잔만 받을 뿐이었다. 남편은 신토부리로 만든 재래식 음식을 먹어야 하루 종일 일을 잘할 수 있다면서 푸짐한 아침 식사를 고집해오고 있다. 거실에 켜놓은 텔레비전에서 조금 전부터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자들 100여 명을 농락하고 돈을 뜯어낸 희대의 사기꾼이 붙잡혔습니다. 모두들 사기꾼에게 당하고도 쉬쉬하고 고발도 하지 않았는데 용감한 여대생의 고발로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춤솜씨는 일품이어서 제2의 박인수 사건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노련한 춤과 달콤한 사랑으로 여자들에게 다가가서 결국 몸과 돈을 빼앗는 수법입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절대로 자신이 여자들의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자들이 스스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 역시 하나같이 서로 사랑해서 준 돈이라고만 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친 것들, 사랑 좋아하네. 요즘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저런 것들은 모두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내야 한다니까. 남편이 투덜거리면서 식탁으로 온다. 그 여자가 텔레비전 화면을 보려고 거실로 갔을 때에는 점퍼로 머리와 얼굴을 가리고 엎드려 있는 사내의 모습뿐이었다. 꺼버려. 아침부터 재수없는 뉴스를 내보내다니. 남편은 턱없이 화를 낸다. 그 여자는 리모컨을 집어서 얼른 전원을 꺼버린다.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불호령이 날아온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남편의 사랑 기피증, 사랑 거부증, 사랑 경멸증이 또 발동하는 모양이다. 남편은 사랑이라는 말을 불륜이나 철부지들의 불장난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건전한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제외한 사랑이란 말짱 사치고 허위라는 것이 남편의 주장이다. 반듯한 도리와 사회규범과 성실성과 책임감을 동반하지 않는 사랑은 모두 남편에게는 지탄의 대상이었다. 물론 남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긴 그런 남편이 믿음직스러워서 29회의 처녀 생활을 접고 그와 결혼하지 않았는가. 그 여자가 남편과 결혼한 것은 사랑에 대한 순결성과 엄숙함을 높이 평가해서였다. 남녀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데는 불같이 타오르는 열정보다는 언제나 변함없는 근면성과 성실성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화려한 여성 편력으로 집안이 늘 어수선했던 처녀 시절. 어머니의 악다구니와 아버지의 뻔뻔스러움으로 자식들의 가슴에는 멍이 들었다. 끝없이 새로운 여자를 찾아서 헤매는 아버지를 그 여자는 증오했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은 남자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바뀌어서 결혼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고 이를 악물곤 했다. 중학교 선생으로 혼자 살면서 그 여자는 남자를 아예 가까이 하지 않았다. 29이 되도록 집과 학교만 오가는 여자를 교장 선생님이 제자라면서 고등학교 수학 선생을 소개했다.
그 사람도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어서 33살이 되도록 총각이라는 것이었다. 둘이 만나면 천생연분일 거라고 하면서 귀찮을 정도로 중매를 서는 것이었다. 교장 선생님의 성화로 몇 번 만나는 동안 그 여자는 그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뚝뚝하고 재미없고 여자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여자는 저런 남자와 결혼하면 아버지처럼 바람을 피워서 아내를 불행하게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단단히 믿었다. 결혼 조건으로 직장을 그만두어 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 여자는 망설임 없이 사표를 냈다. 이왕 결혼하는 마당에 어머니와는 달리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꼭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 여자는 초점 없는 시선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날들이 늘어만 갔다. 남편은 퇴근 시간이면 옆도 돌아보지 않고 귀가하여 제 할 일만 하다가 멋대로 자버리고 아내는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정성껏 아침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다. 자고 깨면 오로지 집안일만 열심히 하고 속으로 불만이 있어도 독선적인 남편 때문에 부부싸움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일까? 세월이 흐를수록 그 여자는 혼자만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가고 있었다. 급하게 아침 식사를 끝낸 남편은 출근 준비를 서두른다. 와이셔츠며 넥타이 양말, 손수건 따위는 이미 어젯밤에 준비해서 장롱 앞에 내놓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남편은 출근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다. 교장 자리와 정년 퇴직 후에 연금이 나오는 편안한 노후가 그의 삶의 목표이다. 그 여자는 때때로 학생들이 그에게서 무엇을 배울까 하는 의문을 갖곤 했다. 아무리 수학 선생이라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따뜻한 감성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다녀올게. 오늘 어디 나가지 않을 거지?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얼굴을 돌리더니 눈을 사납게 치켜뜨고 탐색하듯이 쏘아본다. 매번 받는 눈길임에도 그 여자는 벗은 몸 위로 차디찬 뱀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섬뜩함으로 소름발이 오스스 돋는다.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남편의 말은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출근길에 현관에서 의뢰히 보이는 버릇이라는 걸 잘 알기에 그 여자는 건성으로 심드렁하게 대답한다. 언제부터인가 그 여자는 남편의 말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지난 날에는 나갈 일이 있으면 미주알 고주알 자세하게 보고하듯이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그녀는 남편에게 외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남편은 왜 그 여자의 외출을 그토록 싫어하는 것일까? 그 여자를 지독히 사랑한다거나 그다지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소중하게 여기기는커녕 아예 그 여자를 무시하고 경원하면서 결혼할 때 그 여자의 직장을 그만두게 한 것은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타고난 편집증과 의심증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그 여자의 삶은 돌이킬 수가 없었다. 첫 아들을 낳았을 때였다. 이 힘든 세상에 자식 하나면 됐다면서 일방적으로 수술을 하고 온 남편은 여자에 대한 욕정도 수술했는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날이 많았다. 아이를 재우고 설거지며 잡다한 집안일을 끝내고 나서 샤워를 하고 침실로 들어오면 남편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다음부터 여자는 몸이 뜨거워지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 여자는 숯불이 발갛게 이글거리는 것 같은 가슴을 쓸어내리다가 남편의 품을 파고들기도 했다. 이 사람이 왜 이래? 피곤해 죽겠구만. 마치 송충이라도 닿은 듯이 질색을 하면서 그 여자를 밀어내는 바람에 그녀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기까지 했다. 남편은 그녀의 요구를 환양기가 많은 여자의 천박함으로 묵살하며 몸서리를 치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침대를 치워버리고 2개의 요와 이불을 준비했다. 그 여자는 남편과 등을 돌리고 자면서 황량한 모래바람이 이는 가슴을 두 손으로 꼭 껴안으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스스로 달래곤 했다. 남편의 비정함과 냉혹함 속에서 그녀는 매사에 의욕이 없어지고 생기를 잃어갔다. 이것이 과연 그녀가 그렸던 부모님보다 나은 결혼 생활인가 하는 회의가 송곳처럼 그 여자의 명치를 찔러대곤 했다. 아버지와 악다구니를 하며 싸우다가도 아침이면 버들가지처럼 나긋나긋해져서 북엇국을 끓인다, 불고기를 굽는다 하면서 호들갑을 떨던 어머니의 모습이 요즘 들어서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땐 그런 어머니가 너무나 바보 같아서 경멸의 눈초리를 날리곤 했는데 어쩌면 그런 어머니가 자신보다 행복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날까지도 있다. 얼마 전부터 그 여자는 때때로 자신이 교도소에 갇힌 죄수 같고 남편은 간수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사랑과 이해와 관용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절대 복종하며 규칙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유지할 수 있는 수용 생활. 그 여자는 결혼이라는 감옥에 갇힌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아득한 절망감에 빠지곤 했다. 그 여자는 서둘러 식탁을 정리한다. 설거지를 말끔히 한 뒤에 자신만의 식탁을 차린다. 그것이 서로 편하고 삶의 작은 활력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오늘은 월요일이다. 여자는 벽에 걸려있는 인터폰을 든다. 그리고 바로 앞집인 1505호를 대달라고 한다. 경아 엄마, 아빠 나가셨죠? 어서 오세요. 앞집에 사는 경아 엄마와 그 여자는 월요일과 금요일 2번을 번갈아 가며 아침을 차려놓고 함께 먹는다. 어느 날 우연히 그 집도 남편과 식성이 달라서 고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였다. 물론 특별한 일이 있다거나 공휴일에는 그러지 않았다. 월요일엔 휴일에 쌓인 후유증을 풀기 위해서, 금요일엔 휴일에 대비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면서 그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우아한 식탁을 마련하곤 했다. 남편에 대한 불만은 그것으로 많이 해소되는 것 같아서 두 여자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좋아하게 되었다. 그 여자는 찬장에서 유백색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무늬를 이루고 있는 커다란 유리 접시를 꺼낸다. 그리고 거기에 준비한 재료들을 소담스럽게 담고 맨 위에는 치커리 꽃으로 장식한다. 이제 앞집 여자가 오면 식초와 올리브 기름과 파인애플과 마늘즙으로 만든 드레싱을 얹으면 훌륭한 샐러드가 될 것이다. 그 여자는 거실로 가서 카세트 라디오를 작동시킨다. 테이프가 돌아가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경쾌하고 감미로운 음악이 흘러나온다. 그 여자가 항상 듣고 있는 무용곡이다. 그녀는 입속으로 조곡의 리듬을 흥얼거리면서 발가락을 까딱거리고 있다. 차차차, 만보, 트위스트로 시작해서 살사, 자이브, 탱고의 스텝을 차례로 밟아본다. 행여나 그동안 배운 것을 잊었을까 해서였다. 흥에 오른 그녀는 남자에게 안긴 자세를 취하며 정확한 스텝으로 거실을 빙빙 돈다. 흥겨운 음악의 리듬에 맞추어 춤을 추면 그녀는 답답한 현실을 까마득하게 잊는다. 그 여자의 몸은 점점 유연해지고 감정이 고조되면서 실바람에 몸을 맡긴 한 마리 나비라도 된 듯이 온몸이 가볍게 날아다니는 것만 같다. 갑자기 그 여자가 춤 동작을 멈추었다. 아침 뉴스에서 들었던 사기꾼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다. 노련한 춤 솜씨로 여자들을 무려 100여 명이나 유혹했다는 남자. 게다가 여자들에게서 돈까지 빼앗았다니. 아니, 여자들은 스스로 주었다고 하지 않는가. 그 여자는 온몸이 서늘해지면서 소름이 돋아날 것만 같다. 그 여자가 춤을 배운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드는 우울증 때문이었다. 독선적이고 우악스럽고 모래알처럼 깔깔한 남편과 함께 살면서 내 팔자가 그러려니 하고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부르르 짜증이 나고 화가 솟구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목이 터지도록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때가 있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다. 결혼한 남녀의 불륜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어디를 가나 화제가 되고 있던 때였다. 주부들이 모이면 그 드라마가 화제였다. 비록 불륜이라고 할 망정 그들의 사랑은 더없이 아름다웠고 애가 타도록 안타까웠고
목이 마르도록 절실함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 여자도 그 드라마를 무척 좋아했다. 아득하게 숨어있던 열정이 자신의 몸속에서 꿈틀대며 요동을 치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드라마를 아주 싫어했다. 남편은 마치 자기 아내가 바람이라도 난 것으로 착각하는 듯이 그 여자를 노려보며 앞으로 그 드라마를 절대로 보지 말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명령을 하는 것이었다. 집안에서 남편의 말은 곧 법이었다. 남편의 말을 어기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어서 그 여자는 그 뒤로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 남편에게 있어서 그 여자는 어떤 존재일까? 그는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다거나 그립다거나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적인 것이 아닌 감성적인 것은 다 사치라고 주장하는 그가 아닌가. 사람은 그저 의식주만 해결되면 더없이 감사하고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었다. 처음엔 남편에게 애교도 부리고 영화도 가자고 해보고 분위기 있게 침실도 꾸며보고 했지만 번번이 단단한 시멘트 벽에 부딪힌 것처럼 상처를 입곤 하면서 여자도 차츰차츰 포기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도무지 더운 피가 흐르는 살아있는 사람과 사는 것 같지가 않고 기계로 만든 로봇과 사는 것 같았다. 무언가 탈출구가 없으면 그 여자도 남편과 같이 로봇이 되고 말 것만 같았다. 경아 엄마는 꽉 막힌 그 여자의 일상에 창구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집안에만 처박혀 있으면 영락없이 환자가 된다는 것이었다. 바깥바람을 쏘이며 뭔가 즐거운 일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면서 그 여자를 수시로 밖으로 끌어냈다. 그들이 처음 한 일은 영화를 보며 극장에 간 일이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쉐리 댄스를 보게 되었다. 영화가 끝난 뒤에 극장을 나서면서 두 여자는 의기가 투합했다. 일상이 권태롭고 답답하던 남자가 춤을 배우면서 활력을 얻어간다는 내용에서 그들은 우리도 춤을 배워보자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었다. 마침 스포츠 댄스가 한참 유행이기도 했다. 그들은 곧바로 동네 근처에 있는 구민회관에 가서 스포츠 댄스반에 등록을 했다. 오전 10시라는 시간은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대충 집안일을 해놓고 가기에는 딱 좋은 시간이었다. 또 남편이 전혀 간섭할 수 없는 시간이기도 했다. 춤 동작이 서툴러서 어정거리던 기간이 지나고 음악에 맞추어 발이 떨어지면서부터 춤이 재밌어지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명치가 꽉 막힌 듯이 늘 답답하던 것도 바람이 가득 찬 풍선처럼 가벼워지면서 신바람이 절로 났다. 그 여자는 자신의 온 몸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는 것만 같았다. 남편에게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하면서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삶에는 의식주 이외에도 수많은 보조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필요는 없었다. 사랑과 고독과 허망함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아마도 인생이 더없이 편하고 홀가분하리라. 기계같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자신은 감정의 바람이 부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법을 터득한 것이다. 현관벨이 울린다. 그 여잔 문 쪽으로 쪼르르 나간다. 아유, 이 상큼한 향기와 신나는 음악 소리. 어젯밤 그 인간하고 싸운 화증이 다 풀리는 것 같네. 경아 엄마가 살랑대면서 거실로 들어선다. 텅 빈 집안이 갑자기 꽉 차면서 생동감이 물결처럼 출렁거린다. 어젯밤 9시 뉴스 못 들었수? 춤으로 여자들을 등쳐먹었다는 사기꾼 얘기 말이에요. 경아 엄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고 빠르다. 나도 아침에 잠깐 봤는데 우리 집 꽁생원은 미친 것들 지랄한다면서 텔레비전을 확 꺼버리더라고요. 경아 엄마는 자세히 봤어요. 보긴 봤는데 점퍼로 얼굴을 가리고 허리를 잔뜩 구부려서 누군지는 알 수 없더라고요. 근데 문화센터에서 하는 스포츠 댄스반을 주로 돌면서 집안에만 있던 얌전한 주부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았다는데요. 기가 막혀라. 그런 놈이면 얼굴을 공개해야 하는데.
그 여자는 남편 때문에 자세히 보지 못한 것이 새삼스럽게 아쉬워진다. 그 뉴스를 듣던 그 인간이 나를 잔뜩 꼬나보면서 앞으로 거길 나가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바람둥이가 마누라 단속은 더 요란하다니까.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살았지만 내 속은 다 타서 숫덩이만 남았어요. 그놈의 바람기는 불치의 병인지 다시는 안 그런다고 맹세하고 나서도 그 버릇을 못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젠 재미 좀 보고 살기로 했어요. 나 혼자만 이대로 억울하게 늙을 수는 없잖아요. 원망스러움이 가득 담긴 경아 엄마의 넋두리가 그 여자의 가슴 속으로 아리게 파고든다. 그 여자는 부엌으로 가서 준비한 샐러드와 토마토 주스를 냉장고에서 꺼낸다. 그리고 샐러드에 드레싱을 끼얹는다. 경아 엄마는 식탁에 앉자마자 몹시 속이 타는지 토마토 주스를 벌컥 마신다. 그래서 이제부터 춤추러 안 갈 거예요? 그 여자는 알맞게 끓인 오트밀을 스프 접시에 담고 경아 엄마의 앞에 앉는다. 안 가긴 왜 안 가요? 그나마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데. 춤을 추는 건 스포츠란 말이에요. 치마만 둘렀다 하면 침을 흘리며 사고치는 바람둥이하고 살면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데. 난 그 사람 나가기 전에는 화장도 못해요. 내가 밖에 나가는 걸 어찌나 싫어하는지. 완전히 의처증 환자라니까. 평생토록 마누라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는 사람이 왜 그렇게 간섭은 많은지. 그러니까 우린 우리대로 인생을 즐기자니까요. 마누라를 종신무보수 가정부쯤으로만 생각하는 인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우선 우리 아침부터 먹읍시다. 식욕이 마구 올라와서 입에 침이 고이네. 이게 다 식탁에서 풍기는 향기 덕분이 아니겠어요? 향기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오감을 모두 주관하고 있잖아요. 정말 살면서 이런 향기를 풍기는 사람과 산다면 오죽이나 좋을까. 은촛대 위에서 타오르고 있는 촛불 때문인가. 경아 엄마의 눈동자가 물기를 아롱거리며 반짝거리고 있다. 그 여자의 가슴속도 덩달아 젖어들고 있다. 그 여자가 이렇게 귀족이라도 된 것처럼 우아하게 아침을 먹는 것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니고 나서부터였다. 의사는 시든 오이처럼 노란 꽃이 피어있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더니 엔돌핀이 부족하니 많이 웃고 즐겁게 살라고 했다. 그 여자의 가슴에 일고 있는 황량한 모래바람을 의사는 꿰뚫어보고 있었다. 하지만 어디서 누구와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고 활력을 되찾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 여잔 자신에게도 따뜻한 햇볕과 살랑대는 바람과 물과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또한 감미로운 음악도 필요했다. 이때껏 남편의 그늘에 파묻혀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시들어가면서 누렇게 떡잎이 지는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여자는 진저리를 쳤다. 아유, 잘 먹었네. 날아갈 것만 같아요. 기철이 엄마, 그 춤 잘 추는 남자 한명수 씨 말이야. 체격 좋고 눈길이 따뜻한 그 사람. 난 그 사람하고 추면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 당신도 그렇지? 그런데 요즘 기철이 엄마 춤솜씨가 많이 늘었어요. 그 남자와 기철이 엄마가 탱고를 출 때면 모두들 넋을 잃고 바라보잖아요. 춤은 역시 남자가 리드를 잘해야 돼. 꼭 그거와 같다니까. 허허허. 나만 그런가 뭐. 우리 구민회관에서 춤추는 여자치고 그 남자 좋아하지 않는 여자가 없는 것 같던데. 하긴 그래요. 그 남자가 모든 여자를 휘어잡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남자들이 모두 아니꼬워하는 눈치지만 어쩌겠어요. 나부터라도 다른 남자와 춤을 추면 흥이 나질 않는걸요. 왜들 그렇게 비리비리한지. 뭐니 뭐니 해도 남자는 여자를 확 잡아당기는 박력이 있어야 해요. 경아 엄마의 눈동자가 아련해지면서 뺨에 홍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랑에 푹 빠져있는 여자의 모습 같기만 하다. 거실에 있는 뻐꾸기 시계가 울리자
경아 엄마가 소스라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 어머, 나 좀 봐. 정신이 없네. 나 옷 갈아입고 올게요. 기철이 엄마도 서둘러요. 경아 엄마가 갑자기 허겁지겁 현관 쪽으로 달려나간다. 그 여자도 서둘러 식탁을 정리하고 거울 앞에 앉는다. 거울 속에는 늙지도 젊지도 않은 여자의 얼굴이 들어있다. 속절없이 늙음을 향해서 달려갈 운명만 남은 여자의 모습이다. 그 여자는 눈을 스르르 감는다. 감은 눈 속으로 한 남자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경아 엄마가 말하면서 그 여자의 안색을 살피던 그 남자의 모습이다. 그 여자는 요즘 들어서 부쩍 그 남자와 호흡이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것을 몸으로 느낀다. 정열적인 남미 음악에 맞추어서 그와 탱고를 추면 그녀는 자신이 카르멘이라도 된 것처럼 열정적인 여자로 변하곤 했다. 그 여자의 허리를 안고 가볍게 밀고 당기는 남자의 노련한 춤솜씨에 여자의 몸은 충전된 자동 인형처럼 가볍고 나긋나긋하게 돌아가곤 했다. 그 여자는 난생 처음으로 남자가 멋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했다. 그 여자의 몸과 마음을 환상적인 세계로 이끌어주는 것이 남자라는 사실을 그 나이에 이르도록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이 억울하기만 했다. 그 여자는 남자와 춤을 추고 온 날이면 온몸이 날아갈 듯 가벼웠고 그날이 그날 같은 권태로움에서 벗어나서 짜증스럽던 살림살이조차 즐겁기만 했다. 언제부터인가 남자는 시간이 끝나도 그대로 헤어지지 않았다. 차를 산다는 둥, 점심을 먹는다는 둥 하면서 여자들을 데리고 분위기 있는 곳으로 안내하곤 했다. 남자는 누구에게나 더없이 친절했고 은근했다. 그곳에 있는 여자들의 눈동자에는 그 남자에 대한 호감이 뜨거운 불길이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물론 그 여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럴수록 그 여자는 춤을 열심히 연습해서 남자의 최고의 파트너가 되려고 안간힘을 썼다. 열흘 전쯤이었다. 진달래가 피면서 벚꽃이 봉오리를 맺고 있었다. 슈퍼를 가려고 아파트 출입문을 나서는데 그 여자의 앞을 가로막는 남자가 있었다. 회색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의 모습은 몹시 낯설어서 처음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오 여사, 댁이 여기십니까? 그 여자를 껴안기라도 하듯이 달려들며 반가워하는 남자를 보며 그 여자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눈동자를 깜빡거렸다. 저 모르시겠습니까? 구민회관에서 함께 춤을 공부하는. 그때서야 그 여자는 남자를 알아보았다. 바로 한명수 씨 아닌가. 어머, 내 정신 좀 봐. 이렇게 옷차림이 변하니까 다른 사람 같네요. 늘 티셔츠 차림이셨잖아요. 그 여자는 호들갑을 떨며 얼굴을 붉혔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차나 한잔 하실까요? 그날 남자는 커피를 마시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5년 전에 부인이 암으로 죽고 자식 둘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나니 너무나 쓸쓸하다는 얘기며 운수업을 해서 돈은 벌었지만 사는 게 허망하기만 해서 춤을 배우게 되었다는 얘기까지. 그 여자는 남자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남자도 자기만큼 외로운 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지라도 만난 것만 같았다. 지난 금요일 벚꽃이 처음으로 만개한 날 그 여자는 그의 전화를 받았다. 그와 차를 마시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나서 매일매일 그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녀는 반가움으로 하마터면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다. 벚꽃이 터널을 이룬 환상적인 곳을 안내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 여자만을 구경시켜주고 싶다면서 다른 여자들에게는 절대 비밀이라고 했다. 그 여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열기구라도 탄 듯이 몸이 둥실거렸다. 모든 여자의 선망의 대상인 그 남자가 오로지 그녀를 만나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와 춤을 배운 지 거의 1년 만의 일이었다. 남자는 그 여자를 정중하고도 은근하게 대했다. 우이동 골짜기마다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벚꽃에 취한 그 여자를 고급스러운 호텔 일식집으로 안내를 했다. 그 여자는 꽃구름을 타고 봄 햇살을 따라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었다. 오 여사, 늘 이렇게 모시고 싶었습니다.
우리같이 춤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어디 흔합니까? 집에 와서도 늘 오 여사가 어른거려 잠을 못 이루곤 했습니다. 오 여사의 유연한 몸맵시와 리듬을 타는 정확한 스텝은 정말 일품입니다. 그 여자는 난생 처음 듣는 남자의 찬사에 그만 자신이 공주라도 된 듯이 우쭐해지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여자는 그 순간 남자의 마음을 다 차지한 것만 같았고 그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까울 것이 없을 것 같았다. 그날 그 여자는 맛깔스러운 음악과 포도주와 만발한 벚꽃에 취했고 진정 매력 있는 남자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보았다. 그녀는 그 남자를 알게 된 것이 더 없는 행운인 것 같았다. 오늘은 그 남자와 단둘이서 야외에 나가기로 했다. 서울에서 1시간만 차로 달려가면 기가 막힌 곳이 있다고 했다. 끝나자마자 버스 정류장에 가서 있으면 승용차로 태우러 가겠다는 것이었다. 지난 3일 동안 그 여자는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려서 벚꽃이 떨어져 버릴까봐 속으로 안달을 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까지 벚꽃은 여전히 환상적인 자태를 뽐내며 활짝 웃고 있지 않은가. 그 여자는 오늘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쓰리라고 생각한다. 저번에 그와 간 곳보다 더 고급스러운 곳에 가서 데이트를 마음껏 즐기리라고 생각하며 지갑 가득히 돈을 넣고 신용카드도 챙긴다. 그 여자는 다른 날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한다. 그리고 프릴이 달린 하늘하늘한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색 이너 치마를 입는다. 이너처럼 엉덩이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고 치마 끝은 폭이 넓어서 탱고며 살사며 자이브 춤을 추기에 더없이 좋은 복장이다. 기철이 엄마 준비 다 됐어요? 경아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와, 기철이 엄마 오늘 웬일이야? 이렇게 야하게 차리고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거요? 좋은 일은 무슨 그저 봄이니까 벚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서 몸과 마음이 하늘로 둥실 떠오를 것만 같으니까 꽃보다 예뻐 보이고 싶어지네. 그 여자는 눈을 사르르 감으며 시를 읊듯이 말한다. 벚꽃 타령하다가 바람 나겠네. 여자에겐 봄바람이 제일 무섭다는데. 바람? 그런 바람이라면 한번 불어보라지. 훨훨 날아보게. 허허. 바람에 해버러진 꽃잎 같은 웃음꽃을 피우며 그들은 서둘러 아파트를 나선다. 그들의 발걸음은 발레리나처럼 가볍다. 그 여자는 경아 엄마에게 남자와의 약속을 말하지 않는다. 오늘은 끝나고 차도 못 마시겠네. 동창들 모임이 있어서. 그 여자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말을 미리 하면서 구민회관의 지하 계단을 천천히 내려간다. 그들이 내려갔을 때 평소와는 다른 광경에 그 여자는 어리둥절했다. 입구에 들어서면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스텝을 밟고 있는 회원들로 활기가 넘쳐 흘렀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게다가 회원들이 모두 한가운데 모여서 엉거주춤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단 위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이미 신문이나 방송, TV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본명이 박성칠, 여기선 한명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죄로 고발되었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춤을 추었기에 몇 가지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옆방으로 가십시오.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이게 다 여러분들을 위한 일입니다. 남자들도 부릅니까? 언제나 말이 없던 50대 남자가 앞으로 나서면서 볼멘 소리를 던졌다. 그곳에 있는 여자들은 놀란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사건이 사건인 만큼 오늘은 여자들만 부를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놈이 그런 사기꾼인 줄 진작부터 알았어요. 워낙 여자분들이 좋아하니까 말할 수가 없었지만. 그때까지 엉거주춤 서 있던 남자들이 모두들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리고 자기들은 커피나 마시고 오겠다면서 우르르 몰려나갔다.
그곳에 있는 여자들은 머쓱해진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김미영 씨 계십니까? 맨 앞줄에 서 있던 여자가 쭈뼛거리며 옆방으로 들어갔다. 그 여자는 얼결에 경아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경아 엄마의 손은 몹시 차가웠고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 여자도 이상하게 가슴이 짓눌려서 관격이라도 든 듯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그곳에 있는 여자들은 이름이 불릴 때마다 수사관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글쎄, 그놈이 그런 사기꾼일 줄이야. 어쩐지 유난히 춤을 잘 추고 여자들을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라니까. 이름도 다르고 그 큰 키를 숙이고 점퍼를 뒤집어 썼지만 난 그놈인 줄 대번에 알겠더라고. 난 진작부터 알았지만 우리한테 손해될 거 없다고 생각했지. 하긴 저런 놈들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서 그나마 스트레스를 풀고 즐길 수 있겠어. 남아있는 여자들은 이상한 흥분 상태에 휩쓸린 채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두서없이 떠들어대고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TV에 나온 박성칠이라는 사기꾼이 정말로 한명수 씨란 말이에요. 경아 엄마가 그들 가운데로 뛰어들며 비명이라도 지르듯이 쇳소리를 냈다. 씨는 무슨 씨? 욕을 바가지로 퍼부어도 시원찮은 놈인데. 기철이 엄마 경아 엄마는 그놈한테 안 당했소. 카페 주인이라는 여자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입에 거품을 물면서 그녀들에게 탐색하는 듯한 눈길을 보냈다. 방 안에서 여자들의 흥분한 목소리가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았다. 절대로 남자와 단둘이서 만나지 않았고 더욱이 돈 같은 것은 준 일이 없다고 펄펄 뛰는 음성이 방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었다. 경아 엄마도 들어갔다 나왔다. 그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 여자는 경아 엄마를 위로할 생각도 못하고 초조하게 서 있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맨 나중에 불렸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돈을 주었느냐는 것은 묻지 않았다. 아마도 액수가 적혀있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저 단둘이서 몇 번 만났느냐고 물었다. 그 여자는 수사관을 똑바로 쳐다보며 구민회관에서 함께 춤을 춘 것밖에는 따로 만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당신 이름이 맨 끝인 것으로 보아서 사기를 치지 못한 것 같다면서 그들은 의외로 그 여자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수사관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했다. 아무리 여자들이 아니라고 잡아떼어도 소용없다는 것이었다. 이미 남자의 수첩에 다 적혀 있다는 것이었다. 방문을 닫기 전에 그 여자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해서 잠시 머뭇거린다. 오정숙 씨, 무슨 할 말이 더 있습니까? 기대감으로 가득 찬 수사관의 얼굴이 확대되어 다가온다.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그 여자는 황급히 손사래를 치면서 허겁지겁 방문을 닫는다. 그 여자는 자신이 왜 머뭇거렸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긴장감과 두려움으로 졸아들었던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토해낸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여자는 수사관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생각이 난다. 그 여자도 그 남자와 단둘이서 계속 만났더라면 이미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말이 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상하게 남자에 대한 미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남자로 인해서 까마득하게 잊었던 사랑의 불씨를 피워 올리며 짧은 순간이나마 지극히 행복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 여자는 모든 여자들이 하나같이 남자에게 돈을 빼앗기지 않고 스스로 주었다고 하는 이유를 비로소 알 것만 같았다. 스포츠 댄스 시간은 어쩔 수 없이 휴강할 수밖에 없었다. 모두들 입으로는 남자를 욕하며 자신들은 절대로 몸도 돈도 주지 않았다고 떠들어댔지만 시간이 갈수록 탈진한 듯 하얗게 질린 채 춤을 추기는커녕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그들의 얼굴에 깃든 짙은 상실감을 본다. 그 여자도 도무지 힘을 낼 수가 없다.
아쉬움인지 다행스러움인지 모르는 감정이 여자를 마구 짓이기고 있다. 또다시 마른 모래가 서걱거릴 자신의 가슴을 쌓아누며 여자는 비틀거린다. 사막 한가운데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처럼 막막한 절망감이 몰려오고 있다. 여자는 서둘러 밖으로 나온다.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다. 거리로 나서자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져 내리더니 곧바로 비가 쏟아지고 있다. 바람까지 세차게 불고 있다. 그 여자는 비를 피하려고 무작정 앞으로 뛴다. 하지만 아무 곳에도 피할 곳이 없다. 그 여자의 몸은 곧 비에 젖어버린다. 공들여 빗은 머리카락에서도 실크 블라우스며 이너 치마에서도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여자는 뛰는 것을 포기하고 천천히 걷는다. 한 줄기 세찬 비바람이 획 불어오면서 날아든 벚꽃이 그 여자의 눈두덩이 위에 내려앉는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 여자는 완강한 어둠 속에 갇혀버린 것만 같다. 황량한 모래바람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쳐온 그 여자의 몸뚱이는 더욱 사나운 비바람과 꽃바람 속에서 정신없이 매물돌고 있다. 이제 어디로 가야만 하는 것일까? 그 여자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출구를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는다.